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국 의제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지방자치 실천 포럼에 참석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 트램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다시 한번 트램 정책의 전국 의제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시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트램은 단순히 자가용 중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닌 도시 문화를 바꾸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철학이 담겨있는 경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램 도입은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지방자치 실천 포럼은 지역 현안과 실천적 대안 도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공고가 지난 1일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 설명회는 내년도 취업 동향과 취업에 대한 중점 지도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공고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취업 설명회는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도 취업 동향과 취업에 대한 중점 지도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로 취업생들에게 취업 노하우와 다양한 정보 전달을 통해 취업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실제 설명회를 신청한 한 부모는 최근 들어 국내 학생들이 1학년 입학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분위기라 우리 아이도 뒤처질까봐 걱정되어 신청했다며 참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근래에는 지금 고졸 취업 정책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경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서 취업률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현재 어떤 정부의 취업 정책이나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취업 지원 사업들을 안내해드려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취업이나 진로 진학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공고 관계자는 공기업과 대기업에 이미 취업을 한 인원들이 많이 있고 중소기업과 명장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인재들을 취업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오늘 영화 식객의 촬영지로 알려진 정강원에서 강원 나물밥 전문점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부지사와 도의회의장, 평창군수 등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강원도지사 인증 현판식 행사 및 강원 나물밥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식회, 산나물 당국민족의 미식이란 내용으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 육성은 산채 생산이 많은 산간 지역의 특색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물밥 전문점 지정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평창군은 2개소가 지정돼 강원도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고 식기 구입 조리장 시설 등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강원도 인증업소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심재국 평창군수는 나물밥 전문점은 자격과 조건을 부여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로 자리 잡고 향토 음식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6년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은 기관이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했는지 다양한 서류 심사와 최고 경영자 및 직원들의 인터뷰,
현장 심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심사에서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과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시행, 모유 수유실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등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가정과 직장의 안정적인 삶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친화 인증 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중국 전통명문대학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양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 공동추진위원장인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양띠엔거 칭화대학교 자동차공학과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이후에는 한중 친환경차 산업교류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미래자동차 산업 과제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공장 설립 MOU를 체결한 어우양광 부사장은 조일용 신에너지 상용자동차의 발전 현황 및 전략을 주제로 조일용 자동차 소개와 함께 전기차 분야 발전 로드맵 발표를 통해 광주공장 설립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택시 감차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만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총량제로 인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입니다. 택시 승강장 앞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전주에 막 도착한 버스만을 바라보며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객을 기다린 지 수십 분, 하지만 버스 승객마저 놓치게 되면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이렇듯 현재 전주시의 택시기사들은 버스 정류장 또는 철도역 앞에서의 지정 승강장을 제외하고는 일반 손님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택시 감차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차를 줄이고 싶으면 지금 3부제도 줄이지 않아요. 인터넷 하루 쓰면 한 달이면 20일 줄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번다 하고 기획사 빼고 보도하면은 한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0일간 일해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보다가 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택시 총량제를 보면 개인 택시 사업자당 정부 지원금 39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910만 원을 합쳐 총 1,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개인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1억 1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들 사장들은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1,300만 원에 사장들이 너 차 가져가시오 하고 내놓냐? 안 내놔. 자, 개인 택시도 지금 1억 1천만 원이 넘게 가는데 시에서는 뭐 8천만 원에 감사를 잡아가려면 누가 내놓냐고. 지금 개인 택시도 잡으려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최시가를 주고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을 주든가 그래서 제대로를 주고 잡아가야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야. 2019년까지 도내 감차 대상 택시는 총 1,790대이지만 감차는 일부 시군에서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전주, 군산, 익산, 세계시에서는 여전히 단 한 대의 택시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내놓은 택시 자율감차 사업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을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택시기사들은 자가용 요일제를 도입해서라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안희정 지사와 한중일 수소 관련 전문가,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수소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수소경제 사회구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 주변국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수소경제 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가 후원한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수소경제 사회와 자동차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특별 주제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미래 플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수소에너지 관련 국가 에너지 플랜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산업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은 특별 세션에서는 수소 사회를 위한 주요국의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일본과 중국, 충남도의 수소경제사회 구현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특별 세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수소연료 전지 전략실 과장은 자국의 업무 및 산업용 연료전지 보급과 확대,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수소 충전소 정비 상황 등을 소개한 뒤 수소의 새로운 공헌과 민관, 국가, 지역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등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